안녕하세요. 비트윈 수다의 인생 노트 1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인생과 환경. 사람을 잘못된 환경에 놓아두면 아무것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는 모든 면에서 건강하지 않게 보일 것이다. 그를 적당한 환경에 되돌려 오면 모든 것이 꽃피고 건강해 보일 것이다. 참 우리가 환경이 참 중요하죠. 사람한테 중요한 것은 타고난 조건도 중요하지만 환경이 아주 중요하죠. 이 환경은 우리가 해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저 타고나기를 안 할 필요 태어나 영예가 안 필요 태어났어요. 그러면 우리 사회가 좋은 환경을 줘야 돼요. 한강처럼 문학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못 만났어요. 못 만나면 이제 추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에 중요한 그런 시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브레이트라는 독일의 위대한 시인이 쓴 시입니다. 서정시를 쓰기 힘든 시대 브레이트. 나도 안다. 행복한 자만이 사랑받고 있음을. 그의 음성은 듣기 좋고 그의 얼굴은 잘생겼다. 마당의 구부러진 나무가 토질 나쁜 땅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나 지나가는 사람들은 을의 나무를 못생겼다 욕한다. 참, 그죠? 그러니까 구부러진 나무 마당에 그거 못생겼다 하는데 마당에 척박한 환경 때문에 그래야 된 거예요. 그 구부러진 나무를 사람이라고 쓰면 이제 이 세상에 보이죠. 그 구부러진 사람 많잖아요. 우리가 성격이 꼬이고 왜곡되고 이런 사람들은 바로 어때요? 나쁜 환경에 자라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환경에 자랄 수 있게 우리가 해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국가가 할 의무고 우리가 또 민주 시민이 가질 그런 기본적인 양식이죠. 이런 게 이제 시민의식이 없으면 우리 사회가 어때요? 한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돌려요. 네가 책임져. 이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점점 더 나쁜 사람이 돼서 나중에 묻지마 범행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103쪽에 보죠. 온 지구가 한 영혼보다 더 큰 고난에 처할 수는 없다. 참 좋죠. 그러니까 한 영혼, 이 사회는 어때요? 객관적으로 세상 존재할까요? 내가 바라본 세상일까요? 옛날에는 객관이 있다고 봤어요. 그죠? 객관적으로 지구가 둥글게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속해 있어.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과학이 발전한 거예요. 과학은 객관을 연구하는 거죠. 객관의 물질세계. 근데 세상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보는 지구하고 푸시맨이 보는 지구하고 인디안이 보는 지구하고 전혀 달라요. 조선시대 사람이 보는 지구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건 어때요? 주체자 내가 주관인데 객관이 있잖아요. 주관과 객관은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로 어우러져 있죠. 이거를 이제 얘기한 철학자가 서양의 임마누엘 칸트였죠. 그래서 칸트 이후는 객관보다는 어때요? 나와 관계 속에 계속 연구를 해요. 그래서 현대에 오게 되면 이제 나를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아직까지 객관이 있다고 믿는 경우가 참 많아요. 객관이 있다 생각하면은 이게 무서워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 객관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위험해. 근데 사실 나하고 관계 속에 이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그래서 모든 건 내 문제가 돼요. 나와 관계는 문제 하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내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때요? 그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객관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어때요?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일망타진해야 된다. 악의 축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세상이 자꾸 무서워지죠. 악은 어때요? 추방한다고 되지 않아요. 왜냐면 그 악은 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멋지게 소설 쓴 게 게테 파우스트죠. 파우스트가 내 악마가 나타나요. 그 악마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파우스트는 그렇게 죽었을 거예요. 그냥. 그래야 받아들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선과 악은 하나로 붙어 있지 떨어져 있지 않아요. 104쪽을 보죠. 타인을 불쌍히 여길 권리. 오직 매우 불행한 사람만이 타인을 불쌍히 여길 권리가 있다. 참 좋죠, 그죠?
우리가 타인을 불쌍히 보는데 우리가 여기 나오는 불행한 사람만이 권리가 있다 이 말이 어때요? 사실은 이 말은 틀리죠. 불행하지 않은 사람도 남의 공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실제 우리 사회에서 적어요. 힘들어요. 내가 그죠 불행하지 않을 때는 불행한 사람이 안 보여요. 왜 안 보는 거면 사람은 그죠 에고가 있는 존재라 자꾸 에고로 보기 때문에요. 성인 군자는 안 그랬겠지만은 성인 군자는 얼마나 있겠어요 세상에. 그래서 비트겐 슈타인 말이 맞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만이 타인을 불쌍히 여길 권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학교 교육도 어때요? 어떤 불행한 사람 장애인 문제도 내 문제로 가르쳐 줘야 돼요. 내 문제 아니고 나는 여기 있고 장애인은 나와 별개인 사람으로 바라보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은 그러면 장애인 불쌍하니까 도와줘요 라고 말은 하겠죠. 그러나 막상 상황이 되면 도와줄 수 있나요? 내 문제가 아닌데. 그러니까 내 문제예요. 장애인 문제로죠. 내가 언제 장애인 될지 모르고 내 가족 중에 누가 장애인 태어날지도 모르고 바로 내 문제가 되는데 이걸 내 문제를 안 가르치고 남의 문제를 만들면 어때요? 끝없이 인간이 이제 우리 사회 문제 해결 안 돼서 우리 사회 전체가 행복지 않은 사회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76장이죠. 105쪽을 보죠. 차이와 의미. 만일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결국은 아무런 차이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인생의 모든 진정은 사라져버릴 것이다. 차이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죠. 인간은 어때요? 남과 분명히 달라요. 남과 다르죠. 차이가 있죠. 미세하게 틀려요. 그죠? 사람은 얼굴이 다 다르지 전부 다 달라요. 미세하게 다른데 이 다른 거를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인정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그 미세한 인정하기 할 만큼 우리가 섬세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남자다워 이런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 남자는 다 다른데 싸잡아서 남자다워 이렇게 하나를 해결시켜버리는 거 이게 전체주의죠. 그래서 우리 사회는 그 민주주의라는 건 민주잖아요. 각자가 이제 주인이 돼야 되는데 서로 차이를 존중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직 부족해요, 우리 사회가. 그래서 민주화 과정에 있죠, 우리가. 그래서 민주화 운동을 하고 우리가 민주를 지켜내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고 그런 모습이에요. 그 역사는 우리가 만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주인 되는 차이가 있는. 그래서 인간은 하나이면서 같아요. 그 인간의 본성, 그죠? 마음을 무심하게 하면 셀프가 되죠. 무심한 마음에서는 우주와 하나가 돼요. 그죠? 이 공감력이죠. 이게 하나가 되는데 에고, 나라고 생각하면 또 각자가 돼요. 그래서 인간은 각자로 살면서 하나가 돼야 돼요. 그죠? 더불어 함께 살면서 홀로 함께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근데 이렇게 살지 않으면 어때요? 차이를 모르면 어떤가 하면 획일화 돼요. 전부 다 하나로 보게 돼요. 이래서 나오는 게 이제 히틀러 같은 전체주의 집단용어거든요. 이게 사회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한 사람, 한 가정에 누구나 다 존중해야 되는데 함께, 야, 우리 함께 해야지. 너만 왜 그래? 못난들의 정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한 사람은 온전한 삶을 살기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어두운 그림자가 생기고 어두운 그림자가 나중에 악마가 되고 우리 사회가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차이를 소중히 하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죠. 본인 스스로도 어때요? 나의 차이를 항상 알아차려야 돼요. 너무나 섬세하게 다른 나. 그죠? 이거는 오랫동안 우리가 성찰하고 공부해야 되죠. 그죠? 그래야지 내가 나라는 존재로 살 수 있고 그럴 때 우리한테 남의 차이가 보여요. 그럴 때 미세하게 다른 상대방을 존중해 줄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모르면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훅 들어가요, 상대방에게. 그래서 상대방 폭력 느끼는데 본인의 폭력을 뜻다고 생각 못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섭죠. 그래서 모든 폭력의 시작은 사랑에서 시작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랑해 하면서 목을 조르는 거예요. 바람이 지나가면서, 그죠? 풀들을 저 사랑하면 쓰다듬어요. 근데 그 바람의 풀들은 다 죽어버려요. 이런 게 우리의 사랑이 되면 무섭잖아요. 106쪽에 이제 보면 이런 말 나오죠. 훌륭한 반대와 피상적인 반대. 피상적인 반대는 문제를 생명 있는 뿌리로부터 파가지 못하고 너무 바깥쪽에서 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아무도 고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간의 에고가 반대하느냐,
셀퍼가 반대하는 이걸 봐야 되죠.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그 니체가 그런 얘기했죠. 괴물과 싸울 때는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우리가 보면은 이 세상에 괴물을 보면 알아요. 독재 정치하면 독재자야 알아요. 집에서도 누가 독재하면 대부분 알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 독재를 미워하다 보면 어때요? 점점 더 내가 그 독재자처럼 될 수 있어. 이게 굉장히 무섭죠.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 안에는 어때요? 독재자를 이제 향해서 어떤 미워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그 미워하는 마음이 어때요? 이게 질투 때문에 미워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죠? 그죠? 우리 사회에 보면은 막 많이 가진 사람이 잘못되면은 막 화가 나는데 그 화가 우리 안에 인간의 본성 때문에 화가 날 수 있어요. 인의애지, 진선미 때문에. 그런데 질투 때문에 날 수 있다고요. 저놈은 왜 저렇게, 잘 살아. 이런 질투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돈을 100억 정도 훔치면은 감옥 들어가겠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이제 이렇게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미워할 때 마음을 살펴봐야 돼요. 정말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에고가 미워하는지, 그죠? 투사인지, 아니면 내 안에 본성이 미워하는지, 본성이 미워할 때는 진짜 미워하는 거예요. 그걸 밀고 가야 되는데, 본성이 미워하다가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질투가 나서 미워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는. 그래서 나중에 닮아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섭죠. 이 마음의 구조를 잘 알아야 되죠. 우리 안에 본성이 미워하는 건 거룩한 분노예요. 분노하라. 분노해야 되죠. 근데 그 분노가 질투 때문에 분노할 때가 이제 무서운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 사람이 질투 때문에 미워하던 사람이 그 사람처럼 이제 지위가 올라가면 그 사람처럼 돼버려요. 미워하던 독재자처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죠. 완장 차면 달라지는 경우가 그런 경우에 해당되죠. 그래서 우리가 훌륭한 반대를 할 수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107쪽을 보죠. 과학과 경의. 경의를 느끼려면 인간은 깨어나야 한다. 과학은 인간을 다시 잠들게 만드는 수단이다. 왜 그래요? 과학은 물질 세계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 세계만 보고, 물질 세계는 어때요? 저는 이제 강의 가다가도 공원에서 자주 쉬거든요. 강의 가기 전에 공원에 가서 벤치에 앉아 있어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몸이 아파서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몸이 좋아져도 앉아 있어요. 습관이 됐더라고요. 앉아서 나무를 보면 참 좋아요. 처음에 나무를 보면 나무는 언어로 보여요. 그죠? 저 나무 한 그루 있구나 하고 봐요. 근데 무심히 보고 앉아 있으면 어떨까요? 점점 더 나하고 나무 간에 파동이 일어나요. 알 수 없는 그 파동. 이거를 이제 락강은 응시란 말 쓰죠. 내가 바라보는데 나무도 바라보는 함께 이렇게. 그죠? 하나의 큰 파동의 장 속에 들어가죠. 이렇게 될 때 어때요? 느낌이 와요. 그 느낌을 글로 쓰면 글이 되고,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되죠. 그죠? 그거를 몸을 표현하면 무용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뭘 만났을 때 언어로 보는 걸 넘어서야 돼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그것도 그렇죠. 처음에 보는 산과 물은 어때요? 언어로 봐요. 근데 공부를 자꾸 수련을 해서 높아져서 산과 물을 보면 어때요? 그때 언어를 넘어서서 그냥 보이는 산과 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 상태를 이제 성철 스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말을 보면 나는 나요, 너는 너요. 이거 말을 어때요? 나는 나요, 너도 언어에 빠지면 안 돼요. 언어를 빠지면 나와 너는 다른데 언어를 넘어서서 나는 나요, 너는 너요 그러면 돼요. 나는 나로 같이 있고 너로 같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의 파동 속에 있어요. 하나이면서 각자. 멋있죠? 본성이 깨어나서 하나가 되고 개성을 깨워서 각자가 되는 이런 세상이 좋은 세상. 이런 세상을 불교에서 화음이라고 그래요. 다 꽃을 피워난 거예요. 이 세상 꽃들은 어때요? 자기만의 모습이 있잖아요. 산에 가면 왜 좋아요? 봄 되면 왜 좋아요? 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름답죠. 꽃들이 비슷하지 않잖아요. 보면 너무나 달라요. 사람도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개성이 활짝 피었을 때가 이제 화음 세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또 따로, 그죠? 이렇게 이제 살아가서, 과학은 모든 걸 획일화시켜요. 모든 걸 양으로 따지죠. 행복도 어때요? 양으로 따지잖아요. 빵개 먹었을 때 효용같이 이렇게 사유시가 나오잖아요. 2개 먹었을 때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거를 과학이라는 이름을 획일화시켜버려요.
굉장히 무섭죠, 이거는. 빵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안 먹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한테까지 빵 효용 가치를 적용시키죠. 이런 걸 우리가 공부하면 이제 각자의 소중함이 사라져요. 바로 경이로움이 사라지고, 한 인간이 어때요? 숫자로 보이게 돼요. 이 순간 인간의 신비를 잃어버리고, 경애를 잃어버리고 어때요? 사람이 물질화되죠. 물화되죠. 이제 물질화. 소외된 인간이 되죠. 그래서 공자가 창안한 유교에서도 가장 중시하는 공부가 경이에요. 경외스러움이죠. 경외감을 갖지 않으면 이건 공부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경외감을 갖고 옛날 선배들은 글을 쓰고 시를 쓰고 그죠? 그림을 그래서 그 수묵화라든가 시를 보면 이렇게 경이로움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다음에 108쪽을 보죠. 108쪽에 이런 말 나죠. 싫은 사람을 대하는 법.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을 좋게 대하면 선량함 뿐이 아니라 세심함 또한 많이 요구된다. 그렇죠. 선량함 뿐이 아니라 세심함. 이 세심함이 뭐예요? 내 안에 본성을 깨야 되죠. 본성을 깨워서 하나 된 걸 알고 또 개성 있게 살아야 돼요. 누가 뭐라든 성대로 살아라. 이 말을 마르크스가 한 말이죠. 마르크스도 우리 사회에서는 공산주의 막 그래서 많이 싫어하는데 마르크스를 공부해 보면 어때요? 뛰어난 경제학자죠. 자본론은 뛰어난 경제학 책이죠.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마르크스를 이렇게 그죠 넓게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죠. 마르크스는 현대 철학의 아버지라 그래요. 그래서 현대 철학 아버지를 세 사람 들으려 그러면 어때요? 마르크스, 니체, 프로이드를 들어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죠. 그래야지 우리가 글로벌 지구가 하나다 그러잖아요. 이 지구가 하나인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잘 살아갈 수 있죠. 객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넓은 눈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격대로 살아야 돼요. 그 성격으로 살아야지 개성 있게 돼요. 내가 개성 있게 살면, 내 성격으로 살면 남의 성격이 보여요. 그래서 딴 사람도 세심하게 볼 수 있죠. 세심하게 있어야지 우리가 사랑이 되죠. 그래서 우리 안에 본성을 깨우고 개성 있게 사는 사람, 이렇게 이제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예,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